재무 정보, 즉 본문에 숫자가 아닌 다른 주석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요거예요, 요거. 아, 무슨 업을 하고 있느냐. 설립일도 중요해요. 왜? 업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길면 길수록 우리 경영의 위기 상황에 대처 능력이 좋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주식의 분산 정도도 좀 보셔야 돼요. 지금 분산 정도가 대주주가 대표이사인데 27%죠. 나머지는 좀 분산이 많이 돼 있어요. 자, 요 정도면 경영권이 안정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소유와 경영이 독립되었다라고도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소유와 경영이 지금 거의 일치하는 거죠.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대표이사가 경영도 하고 있고. 다만 지분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이 제한된 예금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담보로 들어가 있는 예금들이 뭐 있냐. 즉 예금은 많아도 못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요. 유형자산 내역도 보시되 꼭 보셔야 되는 게 공시지가 같은 거예요. 공시지가. 즉 장부상에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보다 크다라는 건 시가보다 한 70% 형성된 거기 때문에 아, 이 장부가액이 꽤 높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고요. 장부가액이 꽤 높으니까 산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구나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반대로 공시지가보다 장부가액이 굉장히 낮으면 실제 시가는 장부가액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이 회사에 얼마나 진짜 실물 자산이 시가를 가지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보험도 보셔야 되겠죠. 부보금액이라는 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커버리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부금액보다 부보금액이 훨씬 더 크니까 이제 화재 등의 대비는 충분히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 제공 자산, 우리가 차입금이 있잖아요.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있었잖아요. 이 공장, 건물, 뭐 이런 거 담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은 단기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지금 담보 제공 내역이 있어요. 지금 특수관계인 거래를 읽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보증도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광고료. 자, 뭐 나머지 보증도 좀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급받은 보증이 있는지 아니면 보증해 준 게 있는지. 지급받은 보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보증을 선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뭐 어렸을 때부터 듣는 말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보증 쓰지 마라. 회사들은 근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보증을 쓰면 우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즉 내가 보증 쓴 회사가 잘못되면 나도 같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건 우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공한 보증이 있으면 체크하셔야 돼요. 다행히 제공받은 보증만 있지 제공한 보증은 없어요. 제공받은 보증은 보통 거의 대부분 있어요. 왜냐하면 수출을 한다던가 무슨 금융이 있으면 우리 서울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서 보증서 끊어오라고 해요. 수수료 주고 보증서 끊어온 거예요. 단기 차입금 내역을 보실 땐 꼭 보셔야 되는 게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아, 몇 프로 정도로 이자 빌리고 있구나. 왜냐면 이 이자율이 어떤 회사는 요즘 같은 시대에 막 8%, 9% 간다. 망조가 든 회사예요. 회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높은 이자를 써야 돼요. 근데 이 회사는 지금 2%대예요.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걸 여기 이자율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유로 지금 대출을 받았는지도 나와 있고요. 자, 상환 계획 같은 경우도 주석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리스 같은 거 했을 때 몇 년 동안 상환한지가 반드시 주석에 나와 있고요. 자, 중요한 약정 사항들도 있는데 이 중에서 우발 약정이 있는지, 즉 이 약정이 잘못되면 우리가 무슨 회사에 피해가 오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큰 거 없어요. 특수관계자 꼭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어떤 게 중요하냐면 우리 매출이나 매입 중에서 특수관계인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회사 매출의 대부분이 특수관계인에게 매출이 일어난다라면 이 회사는 자생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특별히 없고 매입 쪽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있다라는 거죠. 광고 같은 거 할 때 하도 광고비가 많이 나오니까 자회사 세워서 여기가 컨트롤하면서 보통 진행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내용은 현금의 유출입이 없지만 중요한 거래가 있으면 주석에 반드시 넣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즉 건설 중인 자산은 증가했는데 왜 현금이 안 나갔냐? 그 이유가 있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석으로 제시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 종합 문제가 아닌 앞에 문제를 볼 때 이런 내용을 객관식으로 많이 풀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부가가치 계산에 필요한 사항도 꼭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감가상각비가 일부는 제조원가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판매관리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이렇게
우리 부가가치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금흐름표에 있는 감가상각비는 이 두 개를 합산한 금액이고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가 각자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사항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 자료를 다 마스터하신 거예요. 이렇게 먼저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셔도 돼요. 시간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90분 동안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적어도 30분 정도는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문제를 보셔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조금 있다가 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